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까지만 보더라도 날씨가 겨울인데 전혀 춥지가 않았던 한 주였었죠. 낮 기온이 15, 16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전혀 12월의 날씨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을 정도로 포근했던 12월이었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한반도에 몰려온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폐렴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가급적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한 주 시장 간단하게 보면 에코프로 BM의 44조 실적 발표로 주 초에 지수 딱 올려놓고 그때부터 사실 거의 4일 동안은 시장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 IT 반도체 4일 내내 밀리다가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하루 좀 강하게 올려주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회복 못한 상태에서 지수는 또 2차전지 종목군들의 반등에 의해서 시총 상위 종목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로만 놓고 보면 올라왔지만은 종목별로 보면은 대부분이 다 밀려있는 흐름이 많을 거예요. 올라왔더라도 소수의 종목군들 금요일날 급등시켰다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차트로 본다든지 디테일하게 보긴 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지수가 올랐으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하고 이슈에 집중하는 흐름에서 계속 시장을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약간 까다로운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증시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시가총액 상위들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올라왔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밀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나스닥 100 종목을 다 돌려봤고 S&P 500 종목의 상당 부분을 다 돌려봤을 때도 빅테크들은 정상화가 되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오히려 밀려있는 종목이 8알이 넘습니다. 지수만 올라왔지 빅테크만 올라왔지 우리나라 종목도 대형주만 올라왔지 나머지는 8알이 넘는 흐름이 마이너스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뭔가가 좀 이상하다. 계속 저는 그런 생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듭니다. 이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 마지막 FOMC 회의 그리고 한국의 대주주 양도세 상향 여부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되는 한 주입니다. 시장에 정말로 새로운 테마가 없습니다. 그저 달리는 말뿐이고 내년을 준비할 섹터를 사실은 지수가 좀 밀리면서 서서히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데 좋은 종목군들이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면 안 보면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키워드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키워드가 될까요? 어떤 게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먼저 보죠. 금요일날, 목요일날도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금요일날 일단은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추가 상승해 주면서 애플이 또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더 올라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딱 이 두 종목 여기 몇 개 종목만 해버리면 벌써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버려요. 그런 종목군들이 플러스 선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상승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보면은 현재 이슈와 좀 안 맞는 흐름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혹은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는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오전에는 이제 미국 시장의 IT 반도체가 뜨겁게 올라왔기 때문에 IT 반도체 필두로 강하게 올라왔고 특히나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 속에서 팹리스 기업들이 탑 IT 반도체에 대비해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랜만에 HBM 관련 종목군들 올랐지만은 저도 DIT 추천을 드렸는데 HBM도 사실은 소수의 종목만 올랐습니다. DIT, 마이크로 컨솔텍 그 다음에 안 올랐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수페타시스 정도 오르고 그냥 지수 대비해서 조금 IT 반도체가 더 올랐다 정도지만은 다 시가 근처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냥 시가 매수해서 들고 있었다면 거의 재미없는 시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금요일 시장 자체가요. 그리고
딱 정확히 1시에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수를 쭉 끌어 올렸는데요. 이 구간에서 대형주들, 2차전지 대형주들, 그것도 저도 포스코홀딩스를 사긴 했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을 종목이 뭘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제 생각은 포스코홀딩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에 정말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큰 자산가들이 큰 돈을 많이 때려 박아놓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안 팔 이유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혹은 물량을 다 줄여놨는데 상향할 것 같아서 다시 사야 된다면 포스코홀딩스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도 포함이 될 텐데, BM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제 기준에서는 높구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보지 않고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매매를 좀 하고 금요일날 좀 마무리를 좀 지었던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증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뭐 오른 건 소수의 몇 개 종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다행히 금요일 오후 1시 정부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0억 상향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수직 이동하면서 지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가 올라왔지, 그렇지 않다면 한 주간의 시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했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주초 하락 이후 양음양으로 움직이면서 어느새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다우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상태에서 지난 목요일에 엔비디아와 구글의 강세에 이어 금요일도 주요 빅테크 기업과 ARM의 급등까지 이어지며 반도체 팹리스가 국내와 같이 매우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AI의 진심이고 관련 기업도 그의 동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모습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 미국은 올해 마지막 FOMC가 있습니다. 최근 지표와 시장의 상관관계는 예측 불허입니다. 전혀 예측 안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거를 예측하고 그 전에는 지수가 예를 들어서 배드 뉴스 이스 굿이었죠. 근데 지금 어쩔 때는 배드 이스 배드고 어쩔 때는 굿 이스 배드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움직임에 전체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매크로 시황이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가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지금부터는 매크로 시황보다는 차트 흐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시장을 봐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쐐기형 차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쐐기형 차트 말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위로 쏘게 되면 급등인데 꺾여 버리게 되면 이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빠지는 거라, 빠졌다 올라왔을 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더 큰 하락을 그 다음에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까지 하락의 트리거도 잘 보이지 않고 상승의 트리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시장을 엄청나게 혁신하고 바꿀 그게 있나라는 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강한 종목에서 테마주에서 상한가 같은 종목에서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차선이고 대안책이다. 그리고 내가 봤던 주요 종목군들, 괜찮은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냥 끌고 가는 거고, 투자할 만한 거 있으면 바닥권에서 물릴 각오로 사서 그냥 들고 내년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석을 심플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마지막 FOMC가 남아있죠. 마지막 FOMC 시장에서는 지금 뭘 반영하고 주가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내년 3분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점도표에서 내년 6월달이라든지 혹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도 있겠죠. 혹은 시장이 바라던 대로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를 점도표로 박아준다. 제로 소멸로 또 무너질 수 있겠죠. 도대체 연준에서 무슨 말을 해줘야 시장이 올라갈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상방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수급으로 올리게 되는 트리거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도 아마 내일도 매일 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MD의 MI300과 구글 제미나이 이슈의 미증시가 연이틀 상승을 이어갔고, 그에 따라 금요일 국내 증시 특히 반도체 섹터, AI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속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온디바이스 AI 또 과속을 해버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 반도체 이제부터는 조정의 지지 구간에서만 볼 예정이며 자리 잡히면 보면 되겠고, 추격 매수 이 구간부터는 그냥 보유자 영역으로 가십시오. 정부의 양도세 이슈가 오후 1시에 갑작스럽게 나오며 시장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10억 이상 살려면 뭐 여러분도 500억, 1000억, 2000억, 3000억짜리 종목에서 내가 돈이 많아 20억, 30억, 50억, 100억을 사겠습니까? 진짜로 대주주가 돼버리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만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애매한 시점에서 나와버리면 오히려 시장 수급이 다시 한번 꼬여버리는 거라 저는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 매수할 시기를 주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또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해버리면은 내년 초에 이 연초 랠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더 좋은데, 저는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정부의 말이 나와서 뭐 다음 주 중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로 올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제가 볼 때는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11월 말 그리고 이번 주까지 시장의 주도 테마는 무엇입니까? STO 뜨겁게 올라갔죠. 온 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만 아주 신나게 달렸고요. 뭐 칩셋 미디어나 오픈 엣지나 리노공업이나 금요일날 반등을 해줘서 일정 부분 올라왔지만 다 지난주까지 흐름 속에 제주 반도체만 달려왔습니다. 나머지 한동훈 관련 주 테마가 뜨거웠죠. 12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 등록이 있는데요. 뭐 당장 이제 12일날 등록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주말 동안 저도 차트도 많이 돌려보고 시장도 많이 보지만은 이렇다 할 테마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는요, 각 파트별로 대장주들 쫙 펴놓고 눌림이 나왔을 때, 시장에 눌림이 나왔을 때 한 번에 같이 보는 방법뿐이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의미 있고 괜찮은 기업들 잘 뽑아놓고 투자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계속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시나리오는 저는 이렇게 보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짜드렸습니까? Y바이오 시가게 팔아간다면 잡는다 그렇게 했고, 폐렴 5장에 밀리면 잡는다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 올라오게 되면 본다 그렇게 봤고, 다음 주는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안 보여서 강했던 종목군들 차트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저는 짜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내년 물론 좋아질 것이고 2차전지 지금이 최악일 수도 있으나 높은 시총을 합리화하려면 그만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월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쪽은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내년 2024년도 초부터 2차전지 미국 시장 향 부품으로서는 전해액이 가동이 되죠. 전해액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을 먼저 보는 시나리오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 홀딩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황을 사실 글로 풀자니 지금 흐름 속에서 종목을 탁탁 못 찍어 드리겠네요. 말로 종목분들 보면서 그냥 넘어가죠. 미국 시장 보면 이런 쐐기형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거를 보면 지워보면 이 이평이 아주 촘촘하게 갑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얘가 예를 들면 신고가를 치러 갈지 안 갈지, 이런 저항을 뚫을지 안 뚫을지 뚫어봐야 아는 거라고 보여주고요. 뚫어봐야 아는 거라고 보여주고, 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최고의 강력한 매물대에 다다랐다.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주의를 안 하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승에 이렇게 주봉으로 가는데 주봉상 5일선이 이렇게 음봉으로 깨졌다가 반등에 밀려버리면 그 다음에 크게 빠져버리니까 이런 흐름이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예의주시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계속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우 같은 경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고가를 뚫어버렸고, 다우도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데, 마땅히 이렇다한 흐름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21선 타고 올라가는데 결국 항상 주가라는 게, 지수라는 게 이렇게 21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찍고 이렇게 빠질 때가 아프죠. 볼벤을 처음 돌파했으니까 두 번째 돌파하고 빠질 때가 저는 하향 우하향 추세가 된다. 그때부터 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지수 점점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요. 국내 증시 잠깐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의 상승으로 인해서 83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2차전지 종목군도 올라오면서 좀 올라왔죠. 이 구간까지 올려주려면은 반드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은 올라오는 거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는 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지수가 올라간다 해서 계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냥 다행이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형주들 하나하나 볼게요. SK하이닉스 60일선에서 지지받고 SK하이닉스가 60일 박스권을 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장주들 DIT 그 다음에 뭐 ISC SK하이닉스가 지지받으면서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빠지면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빠질 것 같고요. 일단 제주반도체가 완전히 대장으로 3거래일 동안 양봉을 뽑았어요. 보통 이런 식이죠. 급등주 3일, 3, 4일 양봉 뽑으면은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사실 이 파동이 이게 1차, 2차, 3차 파동이라면은 파동이 일단은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급격하게 조정 나왔을 때나 봐야지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이제 늦어버렸고요. 칩셋 미디어가 후발주자로 좀 올라왔는데 수급은 괜찮은데 시가총액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거 들고 계신다면 이 직전 고점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요일날 오픈했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뒤따라서 좀 올라오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영업이익단에서 이런 팹리스 기업들 급격하게 돌아설 가능성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넥스트칩 자율주행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넥스트칩은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주고, 사실 내년 온 디바이스 AI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차량용 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차량용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오픈 엣지라든지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텔레 칩스라든지 계속 관심은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의 위치단이 좀 높아서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좀 등록을 해놓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종목분들 보죠. 최근 중국의 리튬 가격이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부터 사실 바닥을 치고 움직였었는데 오히려 빠졌죠. 그리고 나서 갭 뜨고 나서 오후장에 좀 들어 올렸는데요. 저도 사실 이걸 늦게 좀 잡긴 했는데 선물로는 이 구간에서 좀 잡아놨었고, 여기서 잡았네요. 여기서 좀 잡았다가 사실은 주말에 양도세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가지고 갈까 하다가 그냥 이 구간에서 얼마 수익도 안 되는데 다 팔아버리고 일단은 관망하고 월요일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위치가 이렇게 보면은 다중바닥 찍어놓고 21선을 처음 탄 자리이기 때문에 해볼만은 한데 좀 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5일선의 방향을 바꿔놓고 5일선 지지
여부만 좀 보면서 5일선 눌림으로 이제부터는 포스코 홀딩스를 좀 매수로 포지션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발표가 안 날 시에는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5일선 근처 46만 원대, 46만 뭐 5천 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지력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는 보여지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46만 원대 한번 봐보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44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여기에서 계속 지지를 하죠. 갭을 만들었던 이 구간,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계속 4거래일 연속 매도로 좀 대응을 하다가 금요일 날은 아무 포지션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구간에서 사실 이 구간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매도의 압력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들은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구간이 오버슈팅이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실적으로 보여준 게 없다면은 시가총액 30조, 33조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33조잖아요. 10%가 올라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33조인데 삼성 SDI가 30조고 괴리율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시가총액의 괴리율이 좀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올라가게 돼서 33만원 언저리가 오면은 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액과 이런 솔브레인 홀딩스 종목군들 지금 굉장히 2차전지 내에서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가 이런 종목군들은 우상향 기조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분리막에서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가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요. 이것도 6조이기 때문에 좀 건들긴 어려울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닥 코스피 200 특례 편입 확정이 나면서 시간에 또 거래대금 380억, 이거 보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이 구간의 저항은 얼마나 셀까요? 추격 매수 저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워낙 증시를 올려놔 버렸기 때문에 사실 종목군들을 보기가 좀 까다로울 겁니다. 월요일날 증시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는 있을 건데요. 그런 거 감안해서 일단 시장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조금 재밌는 종목이 하나가 나왔죠. LIG 넥스원이 청와대에 있는 이 경비 로봇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던 회사를 3천억에 3,600억인가에 지분 60%를 인수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미국 법인에 출자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 이제 성장 동력이 하나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구간을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일단 봐야 되겠죠. 월봉상 이제 의미 있는 구간들을 뭐 미리 빼놓으면 시간 외 가격이 10만 8천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이 바로 이 자리는 맞습니다. 상장하고 이렇게 깨졌던 자리를 시가로 떴을 텐데 시가부터 이렇게 뽑아줄지 아니면 좀 밀리고 갈지 뭐 이런 점도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내용은 나쁘지가 않아서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사실 신고가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LIG 넥스원 체크를 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한국파마도 사실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 뭐 시가권에서 오후장에 좀 보다 뭐 이런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때도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 왜?
원래대로 양도세 이슈가 없었으면 증시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흐름은 오후장에 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전염병이라는 게 주말 되면 이슈가 좀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온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뭐 진단 키트를 이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등 뭐 정부에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한번 좀 볼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조정시 뭐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되겠죠. 현재 뭐 온 디바이스 AI 대장주는 뭐 리노공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11선을 타고 가는데 뭐 21선 근처 떨어진다든지, 제주 반도체가 가장 세기 때문에 첫 5일선에서는 뭐 지지를 보이고, 그 다음에 뭐 11선 지지 받고 뭐 이런 흐름 볼 것이고, 퀄리타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이긴 하나 실적으로 펀더멘털 이슈에 확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세력주 기반에서 강하게 들어왔고, 거래가 빠지면서 급등을 한 거라 여기서 바로 뚫고 가기가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STO 관련해서 갤럭시 머니터리도 투자 경고에 들어갔죠. 단기간에 사실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고 11선이라든지 이런 구간까지 빠지기를 저는 좀 기다릴 생각이고요. 갤럭시와 SM은 종목을 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올 때 이렇게 급락 맞고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했었고요. 이때부터 사서, 이때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뭐 종가까지 사서 뭐 중간에 여기서 매도를 한번 했고, 종가에 매도를 한번 하고, 아침에 이제 추가 매수 고려하다가 그냥 반등할 때 이런 저항 구간에서 그냥 전부 매도를 하고 마감을 했는데, STO 관점에서는 재료가 저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는 크게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대상 홀딩스 우를 금요일날 뭐 매매를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은 금요일날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봤으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사실 이 하락의 폭이 여기에서 급락으로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서 딱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간이 깨져서 이런 자리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매매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영역을 본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급등주, 이 구간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여기가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차트 베이스가 베려버리기 때문에 보면 안 되죠. 차트 베이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급등주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보고 깨져버리면은 베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면 안 되고요. 보면 안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금요일날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이거를 사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결국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규로 본다면은 이 합병된 이후의 종목을 그때부터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군들에게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을 뭘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에 이제 키워드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뭐 STO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도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가 내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플 관련해서 비전 프로에 의한 MR, XR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AI에 대한 시장의 투자는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HBM에서,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로, 그러고 다시 또 이게 삼성이 만약에 TSMC의 물량을, 그러니까 엔비디아 물량을 HBM의 퀄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HBM이 간다고 한다면 어떤 게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로봇은 미래 성장이 맞잖아요. 로봇 관련해서 뭐
다시금 로봇이 가기 위한 어떠한 트리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과 고민을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한 주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조심하셔서 다음 한 주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